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스기입니다. 전력공학 스피드 특강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송전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전력을 보낼 때 단거리 선로도 있을 수도 있고 중거리 선로, 장거리 선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하겠다. 자, 근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2장에서 배운 선로 정수 네 가지 RL, CG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RLCG가 선로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 보시면은요, 이게 철탑이 있습니다. 맞죠? 그 철탑에 애자가 있고, 애자에 전선이 걸려있는 형태다. 자, 그럼 일단 전선에는요, 저항 R 성분과 인덕턴스 L 성분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직렬 연결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C다라고 하는 건 정전 용량이고, 우리가 2장에서 작용 정전 용량 배웠는데, 이 정전 용량은요, 전선과 대지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G는 뭡니까? 컨덕턴스죠. 얘는 뭐냐면, 이 애자의 저항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애자라고 하는 것은 전원체라고 했습니다. 전원체이기 때문에 저항이 무지막지하게 높죠. 그래서 얘를 그냥 저항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저항이 어디에 걸려있냐 봤더니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전선이죠. 전선과 철탑 사이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 철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지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탑은 대지로 보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지와 전선 사이에 걸려 있는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지와 전선 사이에 걸려 있는 저항값이다. 근데 강사님 왜 컨덕턴스로 표현을 했나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컨덕턴스와 정전 용량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해석할 때 무조건 역수 취해줍니다. 어드미턴스로 해석하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RLCG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RLCG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단거리 선로에서는요. RL 값이 너무나도 큽니다. 뭐보다? G와 C보다. 그래서 우리가 G와 C는 어떻게 한다? 단거리에서는 무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거리에서는 아무래도 거리가 좀 멀어지다 보니까 좀 거리가 커졌죠. 이 C 값도 이제 커지니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RLC까지 고려를 합니다. G는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자, 왜냐면은 G 뭐라고 했습니까? 얘라 했지. 저항값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럼 얘의 역수는 엄청나게 작겠지. 그래서 중거리에서는 G까지는 무시해도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장거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L, CG 장거리면 어쨌건 간에 너무나도 길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얘네들 값이 다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RL, CG 네 가지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 자, 우리가 그리고 단거리 선로는 집중정수 회로고 중거리 선로는 뭐 집중정수 회로, 장거리는 분포정수 회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단거리나 중거리나 이러는 것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일부만 쉽게 말해서 집중해서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장거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이런 RLCG가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포정수 회로를 통해서 해석한다.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거리 선로, 중거리 선로, 장거리 선로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빈줄 개념 1번 단거리 선로입니다. 자, 우리가 단거리 선로에서는요, 저항 R과 인덕턴스 L만 해석을 한다라고 했고, 자, 무슨 정수회로? 집중 정수회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바로 1번 전압 강화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래 그림은요, 단거리 선로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항 R과 인덕턴스 L 두 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직렬 연결된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X라고 하는 건 뭐죠? 리액턴스죠. 그러니까 L, 인덕턴스를 ohm으로 바꾸면 리액턴스가 되잖아. 그래서 리액턴스를 X로 그냥 바꾼 것 뿐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부하에 전력을 이제 공급해야 되는데 전력을 보내는 쪽이겠죠. 여기는 전력을 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보내는 쪽을 우리가 송전단이라고 하고 전력을 받는 쪽을 수전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전압은 뭐가 되겠습니까? 송전단 전압. 여기 전류는 송전 전류가 되는 것이고 여기 S는 뭐의 약자겠어요? 보낸다. 샌드의 약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의 전압은 수전단 전압이 되는 것이고 전류는 수전 전류가 된다. 그럼 R은 뭐죠? 받는다의 의미인 리시브에서 가지고 왔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압 강화가 뭐냐? 자, 우리가 VS라는 전압을 걸어줬어요. 그러면 이 VS가 부하에 V 그대로 걸릴까요? 그대로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전압의 감소가 일어난다. 그 전압의 감소를 겪고 수전단 전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의 감소가 바로 전압 강화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VS란에 송전 전압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스몰 e다라고 할게요. 스몰 e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뭐가 됩니까? 수전단 전압 VR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압 강화 E에 대한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는요. I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이건 좀 암기를 하세요. I는 뭐가 됩니까? 송전 전류, 수전 전류 둘 다 가능합니다. 왜? 어차피 직렬 연결이니까 전류는 똑같아요. 그래서 전류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R은 뭐겠어요? 이 선로의 저항값. 여기서 X는 선로의 리액턴스 값 대입해 주시면 되고 자,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은 이 부하의 역률입니다. 자, 부하의 역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하의 역률 코사인 세타를 알면 당연히 사인 세타도 아니까 넣어주시면 되겠죠. 왜? 자, 우리가 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은 암기하시면 돼요. 따라서 자, 우리가 사인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1 마이너스 c의 제곱 해주시고 사인은 루트의 1 마이너스 c 제곱이다. 이렇게 요식을 통해서 사인 값도 구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전압 강화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요 대부분 3상이 주어질 겁니다. 요식 같은 경우는 단상이에요. 3상은 그냥 앞에다가 루트 3만 곱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는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식은 뭐냐? 자, 요식은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이 수전 전력식을 통해서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 수전 전력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받는 전력이라는 것이죠. 즉 부하에 걸리는 전력 자체가 수전 전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력을 구할 때 루트 3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간 전압에다가 선전류를 곱하지 않습니까? 선전류.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합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까지 해줘야지 이게 전력값 즉 와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루트 3에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넣어야겠죠. 그럼 VR 넣어주시면 되고 IR 넣어주시면 되겠지. 그리고 부하에 코사인 세타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루트 3에 그냥 VI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를 I에 관해서 바꿉니다. I. 자, 우리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대부분식을 I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I로 바꾸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를 구해요. 그러니까 I가 직렬 연결이면 전류가 일정하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I로 바꾼다고. 그럼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는 거죠.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얘를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스피드 특강이니까 빨리빨리 그냥 유도과정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I 대신에 뭘 넣은 거예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죠. 그럼 약분됩니까? 루트 3 약분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코사인 세타 분배 법칙, 코사인 세타 사라지죠. 코사인 세타 곱해주시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겁니까?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어차피 코사인 이제 넘어갔으니까 없어지고 V분의 P 그리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식까지도 사실 여러분들 요 식은 필수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요거 두 개 그냥 합쳐버리면 이거니까 굳이 외우시는 걸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식 같은 경우는요. 단상도 여러분들 해보세요. 단상에서는 VI 코사인 세타잖아. 수전 전력이 단상이니까 루트 3 빼요. 여기서 루트 3 빼면 단상이라고. 그럼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지. 그럼 I는 V 코사인 세타 P 넣어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단상이든 삼상이든 똑같다. 자, 이것도 포인트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전압 강하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압 강화가 되었냐. 100%로 한번 퍼센트로 나타내 보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화식은 여기서 배웠잖아요. 전압 강화식은 배웠죠. 그럼 얘를 뭐로 나눠주냐면은 그냥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수전단 전압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전력을 받는 것이 기준이라고. 그래서 앞에서 배운 전압 강화를 그냥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화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VS-VR. 그러니까 그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면 되죠. 요 식이잖아. 그러니까 VS-VR. 이거 정리한 거죠. 자, VS-VR이 결국 2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나눴다? 무조건 VR, 수전단 전압으로 나눴다. 그리고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그냥 100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걸 조금만 변형해 볼게요. 그럼 VS-VR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전압 강화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죠?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V로 나눈 거고, 그럼 얘를 V로 나눈 거니까 그냥 여기 V 같은 V니까 V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 공식은요, 요거를 많이 물어볼 겁니다. 전압 강화율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은요, 전압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뭐 기기 시간 때도 했겠지만, 얘 같은 경우도 기준이 뭐가 됩니까? 수전단 전압이 됩니다. 그리고 무부하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얘는 잘 봅니다. 간단해요. 자, 일단 수전단 전압. 분모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분자를 봅니다. 이 분자는요, 지금 부하가 달려있을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을 수전단 전압이라고 하고, 부하가 없을 때, 즉 무부하일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을 무부하 전압 V0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V0에서 뭘 뺀다? 이 VR을 빼준다. 그리고 VR로 나눠주면은 그게 전압 변동률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전압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전압 강화 같은 경우는 자, 공식이 E는 V분의 P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였잖아요. 그 전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다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전압과 전압 강화는 반비례다.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이 전압 강화율은 V제곱분의 P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니까 전압 제곱과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일단 전력은요, 전압의 제곱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는 앞에서 봤듯이 전압과 반비례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만약에 나머지 뭔지 몰라. 전력과 전압 강화를 제외한 것들과 전압과의 관계를 물어본다. 그럼 그냥 전압 제곱에 반비례한다로 다 기억해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력은 전압 제곱의 비례, 전압 강화는 전압의 반비례다. 나머지는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은 중거리 선로입니다. 자, 우리가 중거리 선로는 R, L, C까지 해석을 한다라고 했고, 무슨 정수? 집중 정수 회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앞에서 왔을 때 뭐만 신경을 써라? 이거 확대를 하겠습니다. R, L, C만 신경을 써라. G는 신경 쓰지 말아라 랍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 L 같은 경우는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 있나요? 그래서 R, L을 임피던스다. 자,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C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병렬 연결이니까 어드미턴스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 친구들을 다 더해서 어드미턴스 Y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얘를 Z로, 이 C를 Y로 바꾼 겁니다. 자, 왜냐면 중거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중거리설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Z와 Y가 있고 이쪽은 뭐가 됩니까? 송전단측, 여기는 수전단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중거리설로를 해석할 때는요, 요 Z, Y를요 이렇게 묶어서 네 가지 정수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A, B, C, D 네 가지 정수로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Z, Y 요 부분을요 네모로 묶어서 A, B, C, D 네 개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부터 수전단 전압을요 다시 송전단 전압을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송전단 전류를요 역시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얘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ES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 ES를 얘와 얘로 표현하겠다. 따라서 ER 더하기 IR로 표현을 하겠다. 두 번째, IS를 얘와 얘로 표현하겠다. 동일하게 ER 더하기 IR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같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A, B, C, D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Z, Y를 A, B, C, D로 바꿨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얘를 행렬이라는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냥 괄호 쳐주시면 됩니다. ES, IS 그리고 A, B, C, D 해주시고 A, B, C, D 해주시고 A, B, C, D 해주시고 그리고 ER, IR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ER, IR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깔끔하게 식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A, B, C, D 도대체 어떤 친구들인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부터 가볼게요. 그럼 우리 A가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냥 IR 얘를 어떻게 해주신다? 제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사라지면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2열분의 ES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A를 알기 위해서는 IR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IR은 뭐죠? 수전단 전압입니다. 그럼 IR이 제로다라는 얘기는 뭐죠? 분명히 이 수전단 측에 뭐가 걸립니까? 부하가 걸리는데 이 부하가 무부하라면 개방되었으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부하 시험에서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고 이 A는 ER분의 ES가 된다. 즉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이 되는 것이고 A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전압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B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ER을 뭐로 해주시면 된다? 제로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얘가 제로라는 얘기는 뭐죠? 얘가 제로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어떤 상태를 만들어주겠다? 단락 상태를 만들어주겠다. 자, 우리가 단락 상태가 되면 전압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ER이 제로니까 요 값이 없어지고 B라고 하는 것은 IR분의 ES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V는 IR, 맞죠? V는 IR이고 IZ고 교류에서는 그러면은 Z는 어떻게 됩니까? V 나누기 I가 되는 것이죠. 즉 V 나누기 I는 뭐가 됩니까?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전압을 전류로 나눴으니까. 즉 B가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된다? 임피던스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CD는 똑같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가 궁금한 거니까 IR을 제로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은 무부하 시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무부하 시험이 되는 것이고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C라고 하는 것은 ER분의 IS다. 즉 지금 보시면 얘랑 역수관계죠. 따라서 임피던스 역수인 어드미턴스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럼 D는 뭐가 됩니까? D는
이번에는 ER이 제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단락시험일 때고 D라고 하는 것은 IR분의 IS가 되는 것이 얘가 0되니까 IR분의 IS가 수전 전류분의 송전 전류가 되는 것이니까 전류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가 중요하다. 특히나 B 값과 C 값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다. 자, 그래서 혹시나 문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로가 병렬 연결 시의 선로 정수, 선로 정수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4단자 정수라고 합니다. A, B, C, D를 4단자 정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병렬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B는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임피던스가 병렬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값이 병렬 연결된다. 그럼 같은 저항에 하면 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Z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드미턴스는? 어드미턴스 같은 경우는 얘랑 반대잖아요. 반대기 때문에 뭐가 된다? 2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B의 값도 얼마가 된다? 얘는 2분의 B가 되는 것이고 C의 값은 2배가 되는 거니까 2C가 된다. 네, 이것도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T형 에러와 이제 파이형 에러를 볼 겁니다. 말 그대로 T형은 이렇게 T자죠. T형 에러고 파이는 뭐가 됩니까? 이러한 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이게 중거리 선로라고 했죠. 근데 지금 Y는 그대로 둡니다. 근데 Z를 두 개를 나눠요. 그게 뭐가 된다? 지금 Z를 두 개 나눴지. 2분의 Z, 2분의 Z. 이게 바로 T형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파이형 회로는 뭡니까? Z를 나누는 게 아니라 Y를 두 개로 나눈 것이죠. 따라서 2분의 Y, 2분의 Y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게 파이형 회로가 된다. 그럼 얘네들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4단자 정수 A, B, C, D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요 A, B, C, D의 값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T형은 어떻게 되냐? 이거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T형의 A는요, 1 플러스 2ZY고요. B는 Z, 1 플러스 4분의 ZY고, C는 그냥 Y가 되는 것이고, D는 1 플러스 2분의 ZY가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기억하냐? 지금 보시면 일단 A와 D는 어떻습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칭회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대칭이잖아.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접으면 접히죠. 그래서 A와 D는 같다. 그럼 A, D 어떻게 기억하냐? 1 더하기 얘네들이 그냥 곱합니다. 그럼 2분의 ZY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오냐? 일단 C 같은 경우는 이 Y의 위치를 봅니다. Y의 위치가 Z에 비해서 어디에 있어? 아래에 있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 여기가 Y가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Y를 일단 Z로 바꾼 다음에 1 플러스 2Z에서 얘 1을 4로만 바꿔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간혹 문제에서 Z만의 회로, Y만의 회로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야, 그림도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뭐 Z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Y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경우에는 해당 식에서 Y를 제로로 넣어주면 되잖아. Y 제로 넣어버립니다. Y 제로 넣어버리면은 1Z 01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Z에 0 넣으면 되겠지. Y만 남기면 되니까. Z에 0 넣으면은 1Y 1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니까 참고로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이형 회로입니다. 우리가 파이형 회로는 사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많이. 근데 T형 회로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파이형 회로는. 자, 어떻게 외우냐? 자, 일단 보시면은 AD 역시 값이 똑같죠? 그리고 얘는 뭐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T랑. 맞죠? 1 더하기 2분의 ZY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얘네들이 곱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B와 C는 어떻게 해오냐? 지금 Z가 위에 있죠? 그럼 여기다가 Z 적어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해라? Z랑 Z에서 Y로 바꿔주신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Z에서 1을 4로만 바꿔주시면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파이형 에러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단자 정수 특징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뭐 일단 얘는 AD 대칭 에러다. 이거는 뭐 앞서 보셨죠? 근데 얘가 좀 중요합니다. AD-BC가 1이다. 여기서 AD-BC라고 하는 것은 AD 얘를 곱합니다. 그리고 BC 얘를 곱해요. 그리고 빨간색 곱한 거에서 파란색 곱한 거를 빼면은 뭐가 된다? 무조건 1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항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 4단자 정수에서는 꼭 기억을 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빈출 개념 3. 장거리 솔로입니다. 이 장거리 솔로는 R, L, C, G 모두 다 다른다고 했고 무슨 정수?
분포 정수 회로를 통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하나만 기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특성 임피던스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자, 루트분의 자, 임피던스 나누기 어드미턴스로 이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또는 뭐 고유 임피던스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Z 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외울 거 없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냐? 자,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Z의 단위가 뭡니까? 옴이죠. 옴입니다. 맞죠? 옴 나누기 어드미턴스의 단위가 뭡니까? 옴의 역수지. 그럼 옴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루트 옴의 제곱이잖아. 맞죠? 그 결과 뭐가 됩니까? 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임피던스의 단위가 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Z분의 Y냐 Y분의 Z 생각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루트 Z 나누기 Y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명히 Z라고 하는 것은 R 더하기 J 오메가 L로 나타낼 수가 있지. Y는 G 더하기 J 오메가 C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R과 L이 뭐라고 했어요? Z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L을 옴으로 바꾼 J 오메가 L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Z다라고 하는 것은 R 더하기 J 오메가 L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어드미턴스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 일단 이 C를 옴으로 바꾸면 J 오메가 C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을 계산할 때는 얘 저항의 역수죠. 그럼 이 C도 얘도 역수치해줘야 된다고. 그럼 얘를 역수치하면 얼마가 됩니까? J 오메가 C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G 더하기 J 오메가 C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드미턴스 Y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G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Y는 G 더하기 J 오메가 C로 바꿀 수가 있고 문제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R과 G가 제로다 또는 무손실선로다. 자, 우리가 손실이 없다라는 건 저항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항값 R과 저항의 역수인 G는 제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제로고 얘가 제로이기 때문에 J 오메가 약분되면에 루트 C분의 L 얘가 뭐가 된다? 특성 임피던스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능식이다라고도 하거든요. 능식이 뭐야? 이렇게 능처럼 보이잖아. 루트의 능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는데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어찌됐건 간에 요거를 꼭 기억한다. 그리고 여기서 선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선로의 길이는요 여기다가 L이 곱해지지 않습니까? 선로의 길이만큼 얘네들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위아래 L이 곱해지니까 L은 어떻게 돼요?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선로의 길이에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